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리세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앞으로 기회가 좀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세가는 미묘하게 오르고 매매가는 미묘하게 떨어져서 둘이 조금씩 붙게 되지 않을까. 그럼 투자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가율이 한 70%까지 와주면 이거는 저는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걸 보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 분당 평촌 3번에 역세권 소형을 보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CPI 발표도 있었고 FOMC 금리 발표도 있었죠. 네, 정말 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사건 두 가지지 않나. 미국 CPI는 그냥 딱 예측치만큼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3%대에서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3.1% 정도 CPI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 FOMC 어떻게 됐죠? 이번 달 FOMC 기억나시나요? 네, 이번에 또 동결됐죠. 그래서 5.25에서 5.5%. 네, 여기 세 번째 동결이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파월이 내년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게 좀 큰 뉴스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뉴스는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고용하고 성장은 유지되고 있고, 물가 안정 전망,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면 내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3번 정도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리 인하를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한 3월에 한다고 쳐요. 내년 한 1분기쯤에 0.25% 그러니까 25bp를 인하했다. 뭐 이랬다고 칠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 상승할 것인가? 경제가, 그러니까 뭐 주가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고 칠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인하한다라고 FOMC에서 발표를 했다. 그럼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반등을 할까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좀 경기 침체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냥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부 다 코인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저도 비트코인 투자자고,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뭐 이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갑자기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떨어지다가 뭐 살짝 반등했다가 뭐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진짜 대부분은 살짝 반등했어요. 뭐 잠실같이 좋은 데야 좀 많이 반등했는데, 대부분은 코딱지만큼 반등하고 이렇게 뭐 평평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는 반등을 거의 못했죠. 이따가 주제가 일기 신도시인데 이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금리를 조금 인하한다고 해서 갑자기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강보합세든 약보합세든 뭐 그냥 평평하게 가든 이 보합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2, 3년은 그럴 것 같고, 제 마음속에서는 한 5년 정도는 지지부진한 장이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내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깨졌네. 이때 여기 선물 이게 롱쳤어야 되는데 방송하느라 또 놓쳤네요. 맨날 방송하다가 다 놓칩니다. 이게 15분 전에 이거 41,800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람 맞춰놓을걸. 어찌됐든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입니다. 뭐 그렇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급등한 게 이미
다 호재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일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뭐 1월 10일 날 뭐 현물 ETF가 뭐 승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 반감기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내년 4월인데 4월 반감기 기대, 금리 인하 기대, 다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이게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28,000에서 44,000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0% 올랐거든요. 단기적으로.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60%가 팍 올랐어요. 너무 단기에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네. 그러면 또 빠지면 또 좀 사면 되니까, 많이 빠지면 35,000까지도 35K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 정도 되려나요? 4천만 원 초반? 네,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382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37,600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매수를 좀 걸어놨어요. 요 근처에 38,000달러. 이게 얼마 정도죠? 근데 요즘에 김프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곱하기 한 1,300원 곱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네,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다 김프가 요즘에 한 6% 껴있으니까 곱하면 한 5,200? 네, 요 정도까지는, 5,000 한 2, 300까지는 네, 빠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달러로 하는 게 편해서, 저는 매수는 거의 외국 사이트에서 하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한 38,000까지는 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못 사서 서운하셨던 분들은 요때 좀 사면, 네, 조금씩 분할해 사세요. 분할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을 몰라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고,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1년, 2년 뭐 보면은 한 2년 정도? 네, 2년 정도는 좀 빅상승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정고점을 넘기는 상승. 저는 한 80K까지는 무난하게 보고, 잘 가면은 한 130K 정도까지, 네, 보고 있거든요. 요 정도 되면은 한 1억 5천, 한 1억 6천? 요 정도 되니까 정고점 넘겼을 때부터 한 70K부터는 분할 매도를 좀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요때부터 계속 팔아가지고 한 반 정도 남기고는 좀 현금화를 좀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금화를 해야지 그 돈으로 또 분양권 투자도 하고 할 테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이렇게 BBB 투자라고, 네, 제가 마음대로 이름 지었습니다. 첫 번째 B는, 네,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 B는 이게 한국말이라고 분양권. 분양권이니까 B라고 쓴 거예요. 세 번째 B는 빌딩. 네, 이래서 저는 BBB 투자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제가 원하는 대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매수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보유하다가 정고점을 넘기는 순간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그럴 계획이고, 다 팔진 않을 거예요. 분할 매도를 하겠지만 반 정도는 남길 겁니다. 네, 분할 매도 한 돈으로,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 또 돈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걔네 합쳐가지고 분양권 투자를, 서울 분양권이요. 네, 아파텔 아닙니다. 오피스텔 아니고요.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좀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2, 3년 보고 있고요. 요것도 한 2, 4년, 네, 요렇게 보고 있고, 요것도 한 3, 4년, 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 합치면 대략 한 10년 되겠죠. 요렇게 해갖고 앞으로 저는 10년 동안 요렇게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10년이라는 게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네, 이때 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있을지 뭐 그건 제가 모르죠. 상황 보면서, 네, 저는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놨을 뿐이고, 제가 생각한 대로 뭐 안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맞춘다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저는 어쨌든 시나리오 다 세워놨으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네,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여도, 네, 대응을 잘해서, 네, 돈을 벌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대략적이라도, 네, 여러분께 최대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확 떨어지고 있죠. 네, 아까부터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계속 떨어져서 여기는 뭐 선물로 살짝, 네, 단기적으로 단타는 칠 수 있겠지만 여기선 크게 의미 있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빠지면, 네, 여기쯤에서는
좀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좀 길게 봐야 돼요. 한 2, 3년은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쳐서 네, 갑자기 V자 반등이 오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리세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인하한다고 해서 가진 돈을 몽땅 투자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좀 현금은 좀 가져가셔야 돼요. 네,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또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를 또 내일 매도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씩 팔면서 현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현금을 계속 늘리는 중이거든요. 요즘에 일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현금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어찌됐든 돈 벌고 현금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좀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냐? 대세 상승으로 가면 어떡하냐? 어쨌든 뭐 저는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하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있고 이미 자산이 있어서 뭐 오르면 올라서 좋죠. 네, 떨어지면 현금이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금 보유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폭등한다 하고 뭐 돈 현금을 다 없애서 자산을 다 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천천히 투자할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뭐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 KBC 계열 한번 또 보시죠. 일단 서울 아파트 거래량 먼저 보실게요. 이게 최근 1년 거래량인데 진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말 처참하죠. 진짜 부동산 사장님들이, 부동산 소장님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10월은 여기서 거의 마감된 것 같아요. 네, 2달 정도 됐으니까 요쯤에서 마감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3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뭐 특례론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10월부터 이게 좀 축소되면서 거래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되게 적은 거거든요. 적은 건데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11월은 아마 또 2,000건 안팎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2,000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원래 하락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2,000, 3,000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좀 침체장부터 볼게요. 2013년 뭐 이럴 때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2013년만 해도 침체가 끝날랑 말랑하는 그쯤이잖아요. 여기만 해도 3,000, 4,000, 6,000, 6,000, 6,000, 5,000, 3,000, 5,000, 7,000 보통 한 7,000건 되잖아요. 그쵸? 평균 한 5,000건 이상은 되는데 지금은 2,000건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이 힘들겠죠? 2012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대단한 하락장이었죠. 하락장 거의 이제 막바지. 가장 차가웠을 때죠. 하락장이 오래돼가지고 2,000, 4,000, 뭐 4,000 정도? 요 정도는 되잖아요. 4,000 정도. 이게 요 정도인데 하락장이 왔다고 해도 지금은 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한 2015년, 6년, 2016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보면은 5,000, 5,000, 8,000, 13,000, 11,000, 11,000, 11,000, 12,000, 5,000, 4,000, 3,000. 그냥 10,000건이 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거래가 좀 많을 때는 10,000건이 넘거든요. 2017년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물론 이렇게 3,000, 5,000, 8,000 이러다가 14,000, 12,000, 14,000 10,000건이 막 넘는 달이 많잖아요. 그쵸? 요게 사실 좀 보통이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5,000에서 7,000건은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막 1,000건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은 800건이었어요. 800건. 와, 800건은 진짜 심하지 않습니까? 작년이 좀 특히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막 2월에도 800건. 2021년부터 22년. 요때가 진짜 너무 심했어요. 와, 진짜 요때는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2022년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막 1,000건, 1,000건도 심각한 건데 와, 막 500건, 800건 다 1,000건 언저리로 진짜 정말 가장 심각했죠. 역사상 이때가 2022년이 가장 부동산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인중개사 폐업이 정말 사상 최대였죠. 이만큼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23년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나아져서 대략 한 2,000에서 3,000건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2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되게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KB 시계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구글에서 KB 주간 시계열을 친 다음에 이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과천시였어요. 과천은 올해 진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12월, 11일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줄거 쭉 올랐습니다. 떨어질 듯 하면서도 그래서 명맥을 이어오면서 계속 좀 잘 오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과천의 시세를 보면 레미안 슈루 한번 볼게요. 여기가 엔트리급인데 제일 작은 평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제곱미터는 너무 적으니까 86제곱미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거래는 무지무지 많죠. 여기가 전고점인데 전고점에 거의 다 왔죠. 과천 진짜 많이 올랐어요. 13억 1천만 원까지 왔네요. 여기가 14억 7천만 원인데 한 거의 90% 선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호갱노노에서 좀 보면 현재 전고점 대비 한 15%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전고점 대비해서 3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과천이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올해 그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레미안 슈루 59제곱미터 보면 그렇고요. 위버필드도 한번 볼게요. 위버필드 거래가 좀 있었나 모르겠네. 위버필드는 거래가 많지 않은 곳이라 가지고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푸르지오 서밋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은 거 볼게요. 17억 4천만 원까지 갔다가 제일 쌌을 때는 30%까지 떨어졌죠. 5억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낙폭을 되게 많이 회복을 했어요. 고점 대비 한 10% 정도, 12%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좀 과천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과천은 올해 워낙 많이 올라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은가. 과천은 글쎄요, 실거주 면에서는 비싸든 싸든 내가 살 집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나는 투자용으로 혹은 좋은 가격에 사고 싶다 하면은 과천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용이라면 꼭 과천에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좋은 지역이라서 많이 올랐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탄도 마찬가지죠. 과천이나 동탄은 좀 많이 올랐어요. 경기 남부에서. 청계동 쪽만 한번 볼게요. 더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거 84 타입인 것 같은데 보시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저점 대비해서 한 30%나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고점 대비해서도 한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과천이랑 비슷한 상태죠. 그러니까 동탄역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롯데캐슬 여긴 엄청 올랐고요. 우포안도 마찬가지고 좀 올해 좀 유독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천도 마찬가지고 이동탄 여기 시범단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시범단지 우포안이랑 롯데캐슬 그러니까 좀 선도하는 곳들이죠. 여기랑 좀 잠실에서도 엘스나 리센츠 요런 것들은 올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나.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다른 데보다는 좀 올랐으니까 그런 게 좀 있다.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데들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과천하고 이동탄의 시범단지, 청계동 쪽, 엘스 리센츠 이런 데는 정말 좀 많이 올랐거든요. 반면에 일기 신도시는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어쩌면입니다. 꼭 사라, 투자 추천 이런 건 아니고요.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기 신도시가 총 5곳이지 않습니까?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5곳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기 남부를 좋아하니까 분당, 평촌, 삼본은 잘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역세권 위주로. 그러니까 분당, 평촌, 삼본에 역세권 소형 평수를 좀 잘 보면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일 뿐이고요.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여러분께 뭐 투자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고 네,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분당 쪽부터 볼게요. 분당 쪽부터 역세권 소형 평수 위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소형 평수가 분당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세 군데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쪽에 GTX 성남역 앞이죠. 네, 성경 아파트인데 요쪽에 소형 평수가 있긴 있어요. 네, 거래가 너무 없네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네, 최고가는 한 9억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억 2,500이 최고인 것 같고 거기에서 7억 3천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은 대략 한 8억 3,500까지 좀 회복을 좀 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회복이 꽤 된 편이에요. 네, 일기 신도시 치고는 좀 많이 올라가서 성경 6단지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GTX가 개통되는 곳들 있죠. GTX-A 개통 호재 때문에 요 주변은 제가 느끼기에 현재 좀 다 좀 많이 올랐어요. 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좀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잖아요. 여기 GTX 성남역이 생기고 뭐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몇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여기는 좀 직접적인 수혜를 얻고 있어서 가격이 좀 계속 좀 오르는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가가 와 뭐 거의 다 잡았네요. 네. 고점 대비해서도 네, 거의 10%도 안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9%밖에 안 떨어졌다. 가격도 비싸거든요. 막 8억 3,500만 원인데 여기가 역세권 소형이긴 하지만 일기 신도시 치고는 좀 많이 오른 편이라서 여기는 투자 매력도는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해역 주변에 소형 평수는 좀 애매하니까 그리고 서현역 주변에서는 시범단지 한양 한번 볼게요. 제일 싼 거. 얘를 보면은 얘도 꽤 올랐네요. 7억까지 올라갔다가 요거는 좀 특수거래인 것 같아요. 4억 9,500까지 빠졌다가 네, 현재 한 6억 1,950, 한 6억 2천까지 네, 올라갔었죠. 근데 현재 뭐 싸게 나온 거는 한 5억 6천만 원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요것보다 뭐 더 싸게 된다는 뜻이죠. 네, 거의 요 정도면은 이거 진짜 금매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쌀 때는 한 5억 3천만 원, 4억대까지 썼네요. 4억 9,500. 이게 좀 제일 쌌던 것 같고, 요 정도까지는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저가랑 뭐 큰 차이는 없죠. 네, 6억까지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요새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요새 일기 신도시가 진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는 정말 인기가 없다. 네, 서현역 앞에 시범단지 한양이었고요. 이번에는 순회역 앞에도 소형 평수가 있죠. 네, 양지 5단지 한양. 네, 여기에 좀 소형 평수가 있거든요. 현재 5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고 뭐 거래는 뭐 거의 없네요. 네, 이게 워낙 좀 작은 평수래 가지고 최저가가 한 5억 2천 정도 보시면 되는데 거의 이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보다 하나 큰 거 볼게요. 하나 큰 거. 얘도 소형이거든요. 요건 거래가 훨씬 많죠. 네, 요거를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요렇게 좀 떨어졌다가 얘는 그래도 좀 올라가 있는 듯한 네, 모습이 있죠. 최근에 거래가 또 좀 비싸게 됐네요. 네, 요거 한 건만 좀 쌌던 것 같고 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죠. 네. 한 6억 정도가 거의 최저가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 7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 정도의 전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실거래가는 거의 뭐 최대는 한 3억 정도? 갭이 한 4억 정도 들어가겠죠. 네. 소형이지만 현금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작은 거 하면은 현금은 좀 덜 들어가요. 만약에 이런 거를 한다고 치면 매매가는 한 5억 3천에서 5억 5천 정도. 네, 요 정도 들어가고요. 전세가는 대략 한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38이나 48이나.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현금이 좀 덜 들어가겠죠. 요건 한 3억 정도. 네. 그러니까 분당이 거의 뭐 최저가 근처인 것 같아요. 여기는 한 현금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 일기 신도시 투자하고 싶다. 그 중에 만약에 분당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입성하는 금액, 네, 역세권으로, 네, 요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자동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신분당선이 있어서 신분당선에 강남 빨리 가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역세권 쪽에는 아시다시피 이쪽은 리모델링 추진 중이라 가지고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싼 거를 보면은 55제곱미터가 제일 싼데 이게 한 9억 8천 정도입니다. 뭐 최저가는 8억 5천까지 떨어졌었죠.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뭐 잘 모르겠어요. 요 정도 금액일지 어떨지 거래가 많진 않거든요. 대략 한 8억 5천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에 8억 5천에 매수한다고 치고 전세를 한 4억 8천, 한 5억 정도에 놓는다고 치면 8억 5천까지 떨어질지 어떨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5억에 전세를 놓는다고 치면은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5억에 전세를 놓고 8억 5천에 매수했다고 치면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하죠. 만약에 뭐 매매가가 요 정도로 한 8억 정도 선으로 떨어지고 전세가는 5억 5천 정도? 요 정도가 된다고 치면 한 갭이 한 2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되면은 매수하기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요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 침체장이 오면 전세가는 미묘하게 오르고 매매가는 미묘하게 떨어져서 둘이 조금씩 붙게 되지 않을까. 그럼 투자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가율이 한 70%까지 와주면 분당에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거는 저는 뭐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면은 만약에 8억에 매수했다고 치면 내 돈 한 2억 5천 정도? 요 정도 들어가니까 요 정도의 정자동 역세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금역 앞에는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 계룡 아파트가 그래도 좀 소형 평수가 있으니까 22평짜리 그리고 청솔마을 1단지 여기도 뭐 21평 요게 제일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여기도 좋긴 한데 여기가 소형 평수가 없어요. 여기 좀 다 크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서광 영남 아파트를 좀 제일 미금역 근처에서는 제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미금역도 마찬가지로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지나고 있어서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53제곱미터 이게 제일 작은 평수고요. 실거래가는 뭐 최근에 좀 올랐네요. 반등했는데 이 반등한 가격에 사는 거는 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정도 금액대까지 다시 떨어지면 사고 안 떨어지면 못 사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7억 5천까지 떨어진다고 치고 전세가는 대략 뭐 한 5억 선까지 올라와 준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매매가는 한 7.5억 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갭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요쯤 되면은 매수할 기회가 조금씩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금보다는 정자가 여러모로 투자금이 비슷하니까 여러모로 정자 쪽이 낫지 않나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분당에 매수한다면은 상로 우성 쪽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저는 등기치기가 좀 취등록세도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축을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양권 시장이 열리면 그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투자는 되게 매력적이긴 하지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뭐 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근데 일기 신도시 매수하고 계신 분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대로 분당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임해, 순회, 정자, 미금 요런 데들의 역세권 소형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은 아무리 못해도 한 3억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게 좀 투자금이 좀 많이 드니까 투자금이 좀 덜 드는 쪽으로 평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촌에서는 평촌역 주변과 범계역 주변을 봐야겠죠. 평촌역 주변에서는 이게 7단지 부영 아파트에 소형 평수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죠. 요게 지금 갭이 엄청 가까워졌어요. 그나마 분당은 살짝이라도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는 거의 뭐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일 싼 게 현재 한 3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죠. 거래도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죠. 수요 되게 많습니다. 전세도 뭐 거래 엄청 많이 되고 있죠. 대단지거든요. 1743세대. 매우 대단지 아파트라서 인기가 사실 되게 많은 아파트예요. 여기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죠. 다른 데에는 여기서 이렇게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평촌은 진짜 반등 못했어요. 네, 일기 신도시 요즘에 인기가 없는 것 중에 평촌이 진짜 정말 인기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평촌이 원래 그런 곳이 아닌데 3억 6천만 원까지 현재 떨어져 있고, 네, 그 가격에 매수도 가능합니다. 뭐 내고 하면 뭐 더 쌀 수도 있죠. 한 3억 5천만 원 정도로 잡았다 치고, 얘는 전세는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한 2.3억 정도 잡으면 되겠죠. 만약에 매매가가 3억 5천 정도 되고 전세가를 한 2억 3천만 원 정도에 둔다고 치면은 갭이 1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싸죠. 물론 여기에서 전세가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고 매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도 진짜 많이 떨어져 봤자 20%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10% 정도? 모든 투자는 한 20%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투자잖아요, 투자. 손해볼 가능성이 빵은 아닙니다. 네,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저는 초원 7단지 부영이 투자 목적으로는 제 눈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물론 이렇게 세경 아파트도 뭐 저렴하게 뭐 매수할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부영은 지금 뭐 너무너무 싼 매물들이 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좀 들어갔나 봐요. 그래도 방은 2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좀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방송한 거에 경매 물건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우성 5단지가 제일 싼 것 같기도 한데, 네, 성경 2단지.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일 싼 거는. 여기도 회복을 못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평촌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나. 요 정도 차이면 저는 분당보다는 저라면 평촌에 투자할 것 같아요. 분당은 3억 들어가고 여기 뭐 평촌은 1억 들어간다고 치면 평촌에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와, 2층이긴 하지만 3억 3천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이 가격은 진짜 너무너무 쌌던 것 같고, 3억 3천에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럼 한 1억 8천 정도. 잘만 놓으면 2억 2천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3.3억에 매매를 하고 전세를 한 2.2억에 놓는다 하면은 뭐 인테리어 뭐 이거저거 한다고 해도 한 1억 4천 정도, 요 정도 투자금이면 평촌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거니까 범계역 주변에 저는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목련마을 성경 2단지 범계초등학교 뭐 가깝고요. 범계초등학교, 범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네, 초중고가 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학원가도 지금 뭐 되게 가깝거든요. 여기에서 뭐 여기 학원가니까 걸어서 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10분 정도면 학원가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철도 너무 가깝잖아요. 지하철 코앞이니까 초역세권이죠. 나중에 일기신도시 특별법 혜택도 좀 바로 받을 수 있고, 요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평촌에 투자를 한다, 그럼 범계역 바로 앞에 있는 성경 2단지나 아니면 평촌역 주변에 있는 부영이나 요렇게 투자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1번, 2번이 있다고 치면 범계역 쪽이 좀 학원가랑도 가깝고 학군도 좀 괜찮은 편이라서 요쪽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단점이 있다면은 뭐 여기 마찬가지긴 하지만 역 주변은 좀 유흥가가 좀 있어요. 교육 여건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역세권이라서 나중에 재건축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쪽에 좀 보면 3번 쪽에서 또 저렴한 거는 이 무궁화 주공 쪽이랑 주공 3단지 퇴계 2차, 네, 이쪽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가격이 뭐 이 정도면 너무 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긴 한데, 근데 1층 매물이라서 이게 뭐 시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3층도 2억 4천이니까 뭐 시세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요 정도면. 지금 시세가 뭐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2억 2천만 원까지 2억 5백도 있네요. 한 2억 2천 정도 한 시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는 2억 2천. 평수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다 작습니다. 네, 16평, 뭐 실평수 11평, 뭐 다 작아요.
그리고 전세는 뭐 대략 한 1억 5천 정도?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퇴계주공 3단지 2차, 네, 이걸 매수한다고 치면 매수를 한 2억 2천원에 하고 전세를 1억 5천쯤? 이렇게 전세를 준다고 치면 이게 갭이 7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인테리어하고 세금 내고 이거저거 다 해도 1억보다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투자의 판단은 네,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여기를 괜찮게 보고 있어요. 주공 3단지 1차도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2억 5,500에 있지만 실거래가도 대략 뭐 비슷하네요. 한 2억 5천 정도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층이래 가지고 2층이 한 2억 6천 정도 네, 나와 있네요. 뭐 더 금매 나오면 더 싸겠죠. 1억 6천이니까 대략 한 갭이 1억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3번역 주변에 무궁화도 한번 볼게요. 주공 1단지 매매가가 2억 6천, 거래가 여긴 되게 없었네요. 2억 6천 정도 거래가 보시면 되고요. 전세는 한 1억 8천. 그럼 얘도 한 8천만 원 정도니까 1억 미만으로 네,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산역 주변에서는 가야주공 5단지 얘가 좀 많이 싼 것 같아요. 매매가는 2억이고 거래는 엄청 많죠. 네, 전세가는 대략 한 1억 6천만 원. 여기는 뭐 거의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네,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 수리산역은 좀 가격이 좀 싸죠. 개인적으로는 3번역 주변하고 수리산역 주변 둘 중에 보면은 3번역 주변이 낫지 않나, 인프라로 보나 뭘로 보나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수리산역 주변은 좀 인프라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물론 이렇게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실 수 있긴 한데 투자라는 게 남들도 좋아하는데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리산역보다는 3번역 주변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1기 신도시 특별법 그걸 보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 분당, 평촌 3번에 역세권 소형을 보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 분당은 대략 한 갭이 한 3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평촌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요 정도는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3번은 한 1억 미만 뭐 수리산역 주변에 잘 찾으면은 한 7천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 반이 여기고 여기에 반이 여기고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라면 저는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평촌에 저는 한 표, 네, 평촌이 지금 투자하기에 제일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분당이 더 좋아질 거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분당이 투자금이 현재는 좀 많이 들잖아요. 재건축은 아무리 빨리 돼도 난관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고 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 한 20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1억이 묶인 거랑 한 2억이 묶인 거랑 3억이 묶인 거랑 정말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으면 빨리 털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 그냥 길게 보고 가지 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 않나, 롱런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제 투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만 봐주시고요. 이게 뭐 갑자기 오른다 내린다는 네, 저도 모릅니다. 사실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1기 신도시가 되게 좋은 곳인데 이제 좀 너무 많이 노후해 있고 재건축의 분담금 문제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때라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지금이 나쁘지 않은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GTX A역 주변은 이 개통 소식 때문에 지금 올해 좀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곳이 동탄이죠. 그래서 요런 데에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거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좀 투자 판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분당 평촌 3번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어떤가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